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2월 18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오늘로 사흘째죠. 근데 사흘째인데 계속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 보도가 되는데 내용이 다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체포영장, 나중에 체포동의안으로 제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이 구속영장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무려 173쪽에 이릅니다. A4용지에 173장. 자, 그러니 이것을 다 읽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저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 기자들이 이것을 서로 배분을 해서 내용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으니까 지금 마치 어떤 보물상자처럼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혐의점, 이야기들이 이 스토리가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1년 반 동안 위례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해온 검찰 그리고 또 성남FC 의혹을 수사해온 또 검찰, 이 검찰이 만든 종합 결론판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다 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대장동 사건, 성남FC 관련해서 이 물증은 없다. 진술만 있다. 유동규, 남욱 이런 진술만 있다. 물증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검찰은 여기서 물증을 제시를 합니다. 물증들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이재명 대표, 개인 이재명, 피의자로서 이재명을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도 여러 각도로 지금 이 영장 청구서에 실려 있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물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장동 관련 물증은 검찰이 제시한 물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그리고 회의 자료들, 정영학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을 했죠. 그런데 정영학이 이 민간 속기사를 시켜서 이것을 풀은 녹취록과 녹음 파일 원본을 같이 제출을 했는데 검찰이 파악을 해보니 그 중에서 몇 개 부분은 대장동 그러니까 김만배의 지분 아니면 이 김만배 지분 중에 절반이 이재명 쪽이다. 이것들과 관련한 내용이 민간 속기사가 푼 내용하고 검찰 속기사가 푼 내용이 좀 다르다. 자, 그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제시를 했고 물증으로. 그리고 이재명에게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이 대장동 사업, 유래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이재명이 결제를 한 서류들 이것도 같이 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소환 조사할 때도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왜 부인하느냐 했을 때 이재명이 묵묵부답이었다고 했죠. 자, 그런 물증들도 다 들어가 있고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중간 회의 중간 보고 회의록까지 지금 같이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영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례 신도시와 관련한 물증들도 여러 개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무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도 이 영장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업성 평가 용역을 준 그런 서류들 또 남욱 변호사는 이 위례 신도시에도 개입을 했죠. 남욱이 요구해서 반영이 된 남욱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된 공모 지침서 자 이런 것들도 다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하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이면 합의서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자필로 자기가 써서 결제한 문건들, 이런 물증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영장 안에.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물증들도 있는데, 이재명,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FC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같은 것들, 이메일도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고 문건. 자, 그때 이재명 소환 조사할 때 네이버 내부 보고 문건을 검찰이 이재명에게 제시를 했죠.
이 정진상이 네이버에 요구한 사항들, 인허가권을 다 줄 테니, 인허가권을 가지고 편의를 봐줄 테니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요구 문건, 정진상이 네이버에 요구한 문건을 그 네이버 내부 문건이죠. 그것을 그때 이재명 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제시를 했을 때 이재명이 당황해 하면서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냐.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그 네이버와 그 또 다른 기업들의 내부 문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록도 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물증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문건 자체의 신빙성을 또 의혹을 제기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문제고, 이런 물증들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 동의안 제출 요구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이런 물증들도 있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하면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좀 술렁이는 그래서 어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그것도 좀 높아지겠죠. 자, 제가 주목하는 또 하나는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평가. 일단 그 구속영장 청구에서 이렇게 합니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이재명이. 그리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증거 인멸하고 실체적 진실을 은폐할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정도로 명백하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계속 증거인멸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할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을 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 공당의 공보 자료를 증거인멸에 이용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당 대표는 그 민주당의 보도자료를 이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없애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검찰이 적시한 건 가령 이런 겁니다. 이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 폭로를 하고 있죠. 이재명을 코너에 몰아가고 있는 폭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성명 같은 거를 내면서 유동규와 남욱이 검찰에 뭐 해유됐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든가 이 민주당의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규 남욱이 검찰에 포획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1야당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공당의 공보 자료까지 이용을 하면서 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농단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죠. 시정농단. 이것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민간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시정농단을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국정농단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정농단을 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구속감이다는 이야기고, 또 지역 토착 비리라는 이야기를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역 토착 비리다. 이것은 어떤 정치 사건이 아니고 그냥 개인 비리고 지역의 토호들과 자치단체장과 그 지역의 성남 지역의 민간업자들이 결탁을 해서 이익을 취한 지역 토착 비리다. 자, 그리고 인허가 장사를 했다. 이재명이 인허가 장사를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본인의 금전적,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마치 장사를 하듯이 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 검찰 그 영장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부패한 지방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부패한 지방 정치인이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공적 자원인 자치 권한이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와 유착한 민간업자, 기업체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영장 청구 내용입니다. 척근 정치와 밀실 행정을 통해 위법 부당한 정책 결정을 했다.
지방 정치인의 권한 남용을 통제, 억제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마련된 각종 견제장치를 훼손하고 무력화했다. 자치 공무원 등을 선발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측근인 정진상 씨 등을 형식적 심사만으로 임용함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했다. 자, 이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전체를 보면은 지금 뭐 성남 FC나 대장동이나 위례신대수나 앞으로 있을 백현동 수사도 그렇고 거의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토착 비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가 또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로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그래서 나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집회도 열고 또 오늘도 개딸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을 하는 촛불 행동과 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것은 어떤 정치 사건이 아니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사건이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것을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에 민주당 중앙 정치를 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은 또 그렇게도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성남시에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그 숱한 의혹들을 수사를 하는데 그것이 왜 이 정치 수사냐? 자, 이런 주장을 이 173쪽 그 영장 청구서에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 청구서 173쪽 영장 청구서에 나온 내용대로 다 하면은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소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이 173쪽 내용을 영장 실질 심사 그 전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전에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될 텐데 국회에 상정이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요지를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173쪽 중에서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재명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